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코인아빠입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아비트럼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아비트럼을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당연히 아비트럼이 어떤 코인인가를 우리가 당연히 또 알아봐야 되겠죠. 그래서 제가 이런 기본적인 정보들을 설명을 드리면서 아비트럼 등락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까지 여러분들께 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비트럼에 대한 기본 정보보다는 최근 들어서 이렇게 8월 달에 크게 급등했던 이유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아비트럼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레이어2에 해당되는 코인이고요. 이더리움 생태계에 있는 레이어2 솔루션을 제공하는 하나의 코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최근 8월 달에 크게 급등했던 이유가 뭐냐면 바로 하이퍼 리퀴드. 자, 하이퍼 리퀴드는 이제 아시는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덱스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을 해서 우리가 CEX라고 해서 업비트나 바이낸스, 빗썸과 같은 거래소를 우리가 CEX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덱스는 탈중앙화 거래소라고 합니다. 같은 거래소이지만 중앙화냐 아니면 탈중앙화냐 이런 개념으로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거래소 중에서도 현물 거래소가 있고 선물 거래소가 있게 되는데 최근 들어서 가장 큰 이런 TBA를 자랑하는 이런 코인이 바로 하이퍼 리퀴드라는 코인이고요. 이 하이퍼 리퀴드라는 선물 거래소의 자금들이 크게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쉽게 말씀을 드리게 되자면 최근 들어서 시장에 이런 등락 자체가 거의 없는 편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현물 거래를 통해서 이렇게 매매를 하기보다는 시장이 떨어지고 있는 가운데 해지용으로 하는 게 바로 이제 숏이라고 얘기하는 이런 공매도 상품인데, 그 공매도 상품이 선물에 해당되는 파생 상품이죠. 그렇기 때문에 최근 자금들이 어디로 많이 흘러가냐, 바로 하이퍼 리퀴드로 흘러가고 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은 TVL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TVL은 예치 상태다라는 부분들이에요. 이렇게 TVL이 꾸준히 올라가고 있는 것은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이제 A라는 은행에 예치금이 100억 달러가 갑자기 몰렸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이 은행으로 돈들이 계속해서 이 정도의 돈이 이렇게 들어온 거잖아요. 그렇죠? 마찬가지예요. 자금들이 어디로 많이 흘러가고 있다? 선물 거래소로 많이 흘러가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왜 이걸 먼저 말씀드리냐면 이 하이퍼 리퀴드를 이용하기 위해서 오직 하나의 네트워크를 통해서만 이체가 가능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업비트에서 빗썸으로 보낼 때 뭐 트론을 가지고 트론 네트워크를 가지고 보통은 대부분 이체를 시키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트론 네트워크 말고도 이더리움 네트워크도 있고 여러 가지 네트워크가 있게 돼요. 근데 하이퍼 리퀴드를 쓰기 위해서는 아비트럼 네트워크밖에 이용을 못합니다. 그래서 아비트럼 스테이블 코인 증가율이 70%나 이렇게 하이퍼 리퀴드에 예치되면서 실사용이 확산되고 있다는 부분들 있죠. 이런 이슈들이 이제 시장이 상승하게 되면서 그 다음에 반영이 되는 부분들이라서 이 당시에 아비트럼이 시장 올라간과 동시에 크게 급등할 수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현재 앞으로도 이런 이제 시장이 올라가고 이런 신규 투자들이 계속해서 늘어나는 상황 안에서는 이런 하이퍼 리퀴드가 수혜를 받고 움직일 수 있는데, 그 안에서 네트워크가 아비트럼 네트워크를 사용하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런 이슈들이 우리가 봐야 되는 첫 번째 투자 포인트라고 알 수 있는 부분들이고요.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이 상승했던 시기들, 자 7월 달도 마찬가지로 바닥 구간에서 몇 프로 올랐었죠? 대략 80% 넘게 급등을 했고요. 이 당시에도 마찬가지로 자 50%, 60% 넘게 급등을 했습니다. 자, 이 시기들은 모두 이더리움이 급등했던 시기들이에요. 자, 이 아비트럼의 기본적인 정보들을 말씀을 드릴 건데, 보시면 코인아빠의 시장경제 제 사이트가 있습니다. 이 사이트는 코인아빠의 시장경제 채널의 게시물에 제가 업로드 해놨어요. 그래서 여기서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들어와서 보시게 되시면 아비트럼 정보를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릴 건데요. 자, 이거는 제가 다 작성을 한 내용들입니다. 오해하지 마시기 바라고요. 아비트럼에 대해 말씀을 드리자면, 자 보시게 되시면 이더리움 네트워크의 스케일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아비트럼은 높은 가스 비용과 느린 트랜잭션 속도를 극복하면서 웹3 경험을 제공해주는 프로젝트다라는 부분들인데, 자 여기서 핵심적인 부분들 어려우시죠? 자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세요. 자,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우리가 토스라는 은행을 사용을 한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리고 카카오뱅크도 우리가 이용을 한다라고 가정을 해봤을 때, 우리가 토스에서 100만 원을 A라는 은행으로, 그리고 카뱅에서 B라는 은행으로 이체를 시킨다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근데 토스를 이용을 했더니 100만 원을 이체하는 데 있어서 0.1초 만에, 자, 단 1초 만에 이체가 됐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리고 수수료도 빵원이다 라고 하면은
토스를 또 많이 쓰시겠죠. 근데 카카오뱅크에서 B라는 은행으로, 자, 가정입니다. 자, 이동을 시키는데 이체 시간이 1시간이 걸린 데다가 이 수수료 비용이 10,000원이 넘어간다라고 하게 된다라고 가정을 해보게 된다면 여러분들은 이런 토스를 쓰실 건가요? 아니면 카카오뱅크를 쓰실 건가요? 당연히 우리는 토스를 쓰겠죠.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느린 트랜잭션이라고 했죠. 느린 트랜잭션은요, 이렇게 이체 시간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높은 가스비는 마찬가지로 수수료에 해당되는 부분들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어떤 솔루션이라고 말씀드렸었죠? 이더리움의 레이어 2 솔루션이에요. 자, 그러면 이더리움에 대한 단점이 여기서 나온다라는 거예요. 이더리움의 가격이 올라가게 되고 트랜잭션이 계속해서 과부하되기 시작하게 되면 처음에는 수수료가 싸게 됩니다. 자, 이제 이더리움이 트랜잭션이 과부하가 되지 않았을 때는 이제 지갑과 지갑 간에 이체하는데 15분 정도가 걸립니다. 이것도 되게 오래 걸리는 편이에요. 근데 지갑과 거래소 간에 이체를 시켰을 때는 최소 30분에서 정말 많게 된다면 1시간 이상 걸리는 경우도 많이 있다라고 해요. 그러면 이더리움 네트워크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가 되게 많겠죠.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더리움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만든 게 바로 이더리움의 레이어 2 솔루션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만 더 알아본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일단은 이더리움이 과부하되고 이더리움 네트워크가 과부하가 되었을 땐 레이어 2가 결국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이더리움 가격이 상승을 하게 되면서 트랜잭션 과부하가 생기게 되다 보니까 이에 따라서 이더리움 따라 올라가는 게 레이어 2 솔루션이다. 그 중에서도 어떤 코인이다? 아비트럼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레이어 2 솔루션 안에서도 여러 가지 솔루션이 있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롤업이라는 기술 안에요, 옵티미스틱이라는 기술력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있는 게 뭐냐면 GK 영지식 롤업 방식입니다. 근데 대부분 현재 시장 규모로 따졌을 때는 옵티미스틱이 압도적이고 성장성을 띌 때는 GK식이긴 한데, 이런 코인들은 석싱트라고 해서 이제 업비트에 상장되어 있는 코인이긴 하죠. 근데 이런 걸 떠나서 아비트럼 말씀드리고 있기 때문에 옵티미스틱 롤업을 보시게 되시면, 자, 이거는 현재 시장 비중이에요. 보시면 아비트럼이 전체 토탈 11.98B 중에서 5.41B. 자, 2등은 베이스인데 베이스는 3.46B입니다. 그렇죠? 자, 그렇기 때문에 현재 레이어 2 솔루션 안에서도 1등, 압도적인 1등이 바로 아비트럼 1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언제 아비트럼이 올라갈 수가 있을까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비트럼은 이제 이더리움이 급등하고 나서 그 다음에 움직이겠죠. 왜요? 자, 이더리움 네트워크 과부하가 발생되는 것은 이더리움이 급등할 때입니다. 급등하고 나서부터 이제 시장이 반영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더리움이, 자, 지금 보시면 7월 달부터 해서 7월 20일까지 급등을 했습니다. 근데 이때는 조금 다른 게 뭐냐면 아비트럼이라든지 이런 전체적인 알트코인들이 크게 움직이는 시기긴 했었어요. 근데 보시게 되시면 이때도 7월 20일, 자, 이더리움 상승과 동시에 이더리움이 언제부터 상승을 했어요? 자, 핵심적인 부분들은 뭐냐면 이더리움이 상승하는 시기에 같이 움직인다라기보다는 이더리움이 박스권을 돌파하고 강세를 보이는 시기에 아비트럼이 강세를 보인다는 거예요. 이게 핵심 포인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이런 7월달 그리고 이더리움이 박스권 돌파한 시기부터 크게 급등했던 부분들이고요. 마찬가지로 8월 달에도 같은 흐름들을 보여줬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더리움이 박스권을 돌파하거나 640만 원대 확실하게 돌파하는 순간부터 현재 아비트럼이 어떻게? 현재 위치에서 바닥을 짚어준 다음에 그 다음부터 다시 한 번 더 강세를 보일 수 있다. 한 번 상승하기 시작을 하게 되면 70%, 뭐 60%, 80%까지도 움직이는 코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너무 걱정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결국 우리는 이더리움이 크게 급등함에 따라서 이렇게 들고 가는 이런 코인들을 우리가 잡아야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 아비트럼 들고 계신 분이시라면 계속해서, 자, 비중이 여러분들이 얼마나 들고 계신지 저는 잘 모릅니다. 그래서 최대한의 비중을 20%, 30%까지 절대로 하시면 안 되시고요. 다른 올라가는 코인들도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은 15에서 한 20% 정도 수준만 유지해두고 계속해서 가져가시는 걸 권유해드리고 싶습니다. 기술적인 흐름들로 봤을 때는, 자, 과거 AV에 대한 흐름들이 많이 기억이 납니다. 박스권 돌파하고 안착해주지 못하고 바닥까지 떨어졌다가 그 다음부터 계속해서 강세를 보이는 이런 패턴들이 현재 아비트럼에도
똑같이 흘러가고 있고요. 현재 아비트럼에 대한 고래들의 흐름들을 한번 볼 건데요. 현재 보시다시피 자 보게 되면 현재 180일간 자 이거 말씀을 드릴 건데 여기서부터 정말 중요합니다. 자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리고 시장에 대한 이런 부분들은 제가 코인아빠의 시장 경제 채널에서 올려드리고 있는데 혹시 오늘 내용 어떠셨나요? 괜찮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전체 알람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고요. 자, 코인아빠의 시장 경제 채널도 한 번씩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데이터는 유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 되드릴까 해서 제가 보여드리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거는 세력, 그 고래들에 대한 흐름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은 현재 탑 100 어드레스라고 되어 있죠. 이것도 유료 자료입니다. 그래서 자 현재 상위 100개 주소에 지갑에 있는 고래들의 흐름들을 보는 겁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 어때요? 이 노란 색깔이 고래들의 흐름이고요. 이 회색 색깔이 아비트럼의 가격입니다. 계속해서 고래들이 매집하는 시점들을 체크를 해보게 되면 자 눌리는 구간 안에서 물량을 계속해서 매집을 해 나가죠. 지금도 역시나 똑같은 패턴대로 매집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래들이 매집을 하는데 굳이 매도할 필요가 있을까요? 그리고 이더리움이 앞으로 더 급등을 할 건데 그에 따라서 다시 급등할 수밖에 없는 코인인데 우리가 매도를 할 필요가 있을까요? 매도할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여러분들께 보유 의견을 드리는 것이고 그리고 현재 아비트럼에 대한 분석들을 한번 해드릴 건데요. 자, 이 검은색 봉이 뭐냐면 바로 에이지 컨슘드라고 되어 있는 하나의 지표입니다. 에이지 컨슘드가 뭘까요? 자, 지갑과 지갑 간의 대량 거래가 있을 때 이렇게 나타내는 하나의 지표다. 자, 지갑과 지갑 간의 거래 그리고 대량 거래는 대부분 세력과 고래이고 이런 떨어지면서 이런 봉이 나타났다는 것은 하나의 매집봉이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가끔 가다가 유튜브 영상 보면서 이제 업비트 차트 보고 윗꼬리 달고 쭉 떨어지는 것들 있죠. 쭉 떨어지는 것들 갖고 매집봉이라고 하는데 그런 것들은 이제 뭐 아실 겁니다. 아무튼 그래서 자 이런 에이지 컨슘드 자 매집 자체가 어디서부터 일어났다? 1월, 2월, 3월 자 1, 3 그리고 4월달 그리고 6월달 이런 시기에 이렇게 매집이 대량으로 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부터 해서 이제 대략적으로 이제 6개월 동안 평균 매집가들을 한번 체크를 해볼 건데요. 매집 단가들을 또 이렇게 한번 체크를 해볼 건데 자 그걸 보기 위해서는 현재 180D 자 이것만 보시면 되십니다. 그리고 이게 조금 이제 뭐 처음 보시는 분들도 계실 건데 제가 예시를 들어서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현재 보시는 건 도지코인입니다. 도지코인도 369 자 3월 달부터 해서 엄청난 매집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6개월간의 평균 단가 보완들을 보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할 때는 어떻게 확인을 하면 좋냐면 우리가 매수를 한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자 그리고 이 수평선 그리고 빨간색이 이렇게 쳐져 있죠. 여기는 매집 구간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고래들의 단가는 어떻게 측정을 하는 거냐면 자세히 보시게 되시면 수평선과 꿈틀거리는 빨간 선의 교차 지점이 있습니다. 자, 수평선, 꿈틀거리는 빨간 선, 이 빨간 선의 교차 지점, 여기 1번 위치가 고래들의 단가예요. 그래서 보통은 매집을 완벽하게 하고 나서 고래들의 단가를 넘어간 순간부터는 크게 시세가 많이 나오게 됩니다. 최근 ETF 이슈로 도지코인도 많이 올라왔었죠. 그 구간들 그리고 이렇게 올라갔다가 조정을 보이는 이 과정 안에서도 계속해서 지지를 해줬잖아요. 그 지지를 해줬던 위치가 바로 고래들의 단가 여기 교차 지점 보이실 거예요. 고래들의 단가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한 개 더 볼까요? 체인링크도 마찬가지예요. 자 여기서 보통은 이런 위치에서 사람들은 매수를 되게 많이 하세요. 여기서 돌파하고 올라갈까봐. 근데 우리가 이 지표를 알게 된다면 굳이 여기서 매수할 필요가 없겠죠. 자 이렇게 보면 체감이 안 되실 테지만 이렇게 보면 됩니다. 자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올라왔어요. 그쵸? 이렇게 올라온 정도면요. 대부분 사람들이 이런 자리에서 매수를 되게 많이 하세요. 고래 단가 넘어가지도 않았는데 그쵸? 이런 자리에서 매수를 많이 하세요. 그리고 나서 여기서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매수를 많이 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상 고래들의 단가를 넘어가는 수준이 되어야지만 이렇게 급등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이런 자리에서 우리가 이런 지표들을 알았다면 아 여기는 아직 멀었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가 고래 단가 넘어간 순간들이 어디예요? 바로 교차 지점. 자 우리 찾아보겠습니다. 자 교차 지점이 어디예요? 자 여기에요. 여기 가격대들 그쵸? 돌파하니까 상승 나오고 어떻게 돼요? 고래 단가니까 지지를 해주겠죠. 자 그런 다음에 어떻게 될까요? 바로 또 급등. 그러면 우리는 어디서 매수를 하면 좋아요? 어디서 매수를 하긴요? 고래 단가에서 이런 자리에서 물론 시장의 영향을 받을 경우에는 고래 단가를 이탈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런 지표들을 알게 된다면 충분히 우리가 해볼 수 있는 이런 매수 위치라는 것이죠. 그렇죠?
도지코인도 그렇고 최근에 급등했던 체인링크도 마찬가지고 아비트럼도 마찬가지잖아요. 그쵸? 그쵸? 여기 고래 단가들 그쵸? 여기 이 구간입니다. 자, 현재 고래 단가 구간들이죠. 강하게 지지해 줄 수 있는 위치예요. 근데 시장의 흐름에 따라서 조금씩은 이탈할 수가 있어요. 무조건 지지를 해주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확실하게 이탈을 했다가 돌파를 했을 때 고래 단가를 넘어가는 순간부터는 확실히 강한 시세를 준다라는 것을 우리가 몇 번의 이런 예시를 통해서 알 수가 있었던 부분들이죠. 그래서 이더리움이 더 이상 하락하지 않고 현재 고용 지표도 잘 나와야 되고요. 물가 지표도 잘 나와줘야 돼요. 그래서 이번 주 금요일 날 고용 지표가 예상치에 부합한 수치만 나오게 된다면 확실하게 지지해주고 다시 한 번 더 강세를 보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런 지표들은 실시간으로 계속해서 데이터가 바뀌다 보니까 제가 이렇게 매일매일 여러분들께 지금 아비트럼 들고 계신 분들 그리고 아비트럼 말고도 다른 코인들 많이 들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런 정보들은 저희 구독자방에다가 계속해서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보들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걸 여러분들도 아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차트에 보이는 게 절대로 다가 아니고요. 차트는 정말 빙산의 일각입니다. 보이는 부분들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실질적인 세력들과 고래들의 흐름들을 보시려면 이런 유료 데이터들을 활용을 해야 되는데 사실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영상으로 전달드리면 도움이 많이 되시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구독자방에도 같이 올려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아비트럼 정보들은 코인아빠의 시장경제 채널을 통해서 안내드리고 있지만 실시간 정보들은 구독자방에서 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참고해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기 보시게 되시면 고정 댓글란에 링크 하나 있죠. 이 링크를 타고 들어오시면 되시는데요. 이 링크를 클릭을 하시면 이 페이지가 나오게 됩니다. 자, 여기서 실시간 소통방 입장 이거 하나만 눌러주시면 제가 보이시는 저희 구독자방 같이 초대를 해드릴 거고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저희 방은 많은 저희 구독자분들이 다 보고 계시는 방이잖아요. 그래서 부담스러워서 지금 들고 계시는 코인들에 대한 진단을 원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또 쉽게 여쭤보기가 어려우신 분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여기서 보유 종목 진단까지 같이 이렇게 체크해서 남겨주시면 문자로 1:1 링크방도 하나 같이 보내드릴 거예요. 혹시나 아비트럼 말고도 다른 코인들 걱정되시는 거 있으시면 언제든지 같이 남겨주시고요. 아시겠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문자로 링크 받으실 연락처가 필요로 하겠죠. 그래서 여기 번호 남겨주시고 제출 버튼까지 눌러주시면 되십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매일매일 여러분들께 걱정되시는 코인들 분석해드리고 하면서도 이렇게 일주일에 2-3번 정도는 여러분들 코인아빠의 시장경제 제 사이트에 이렇게 또 인사이트 같이 올려드리고 있고요. 지금 보시면 여기 카테고리에서 코인아빠 인사이트 하시면요. 제가 오늘 이렇게 10월달 미리 앞당겨서 1주차 이더리움 온체인 데이터 분석에 대한 글들을 또 올려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이더리움 들고 계시든 어떤 코인 들고 계시든 어쨌든 매크로 지표에 대한 흐름들을 봐야 돼요. 시장에 대한 전반적인 흐름들은 이렇게 올려드렸거든요. 그리고 유료 정보들도 같이 공유해서 올려드렸으니까 아마 여러분들이 보신다면 정말 많은 도움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고래나 세력들의 흐름들도 같이 올려드렸으니까 한번 참고해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준비했는데 좀 어떠셨나요? 조금이나마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